평택 반도체 단지 3라인. 지난 48시간 동안 이곳 회의실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1년을 단축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끝나고 나온 엔지니어의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하는 겁니까? 팀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HBM5 개발 인력 모집 공고가 붙었습니다. 지원자는 없었습니다. 성공한 팀에 왜 아무도 지원하지 않을까요? 삼성반도체의 성공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난 2주 동안 이곳에서 24시간 내내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가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을 성공시켰습니다. HBM4 양산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업계는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현장에 있던 엔지니어들은 웃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기술 성공을 축하합니다. 주가 상승을 기대합니다. 반도체 굴기의 신호탄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 뒤에는 누군가는 72시간 잠을 자지 못했고 설계실 바닥에서 잠든 20대가 있었으며 가족의 생일을 3번 연속 놓친 팀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스템의 한계를 사람으로 메운 기록입니다. 2024년 2월 SK하이닉스가 HBM3 8단을 엔비디아에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은 그때 HBM3 12단 양산조차 안정화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격차는 2세대. 반도체 업계에서 2세대 격차는 사실상 시장 퇴출을 의미합니다. 엔비디아는 삼성 HBM을 3차례 반려했습니다. 발열 문제, 수율 문제, 신뢰성 문제. 반려 사유는 매번 달랐지만 핵심은 같았습니다. 당신들 제품은 우리 GPU에 못 씁니다. 그 순간 삼성이 선택한 것은 HBM3를 포기하고 HBM4로 도약하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도약이 아니라 우회였습니다. 정면 승부에서 밀렸으니 다음 세대에서 선점하겠다는 전략. 하지만 HBM4는 2026년 양산 목표 기술이었습니다. 2024년 11월 기준 업계는 삼성의 HBM4 양산 가능 시점을 2026년 하반기로 보고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2025년 말 HBM4 샘플 출하 계획을 발표한 상태. 마이크론은 HBM3이 확장에 집중하며 HBM4는 2026년 이후로 미뤘습니다. 그런데 2025년 1월 둘째 주 평택 3라인에서 HBM4 엔지니어링 샘플이 나왔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딩 공정을 적용한 12단 구조, 불량률 3% 이하. 업계는 경악했습니다. 6개월을 단축한 게 아닙니다. 1년 이상을 앞당긴 겁니다. 언론은 기술력의 승리라고 썼습니다. 증권가는 목표가를 상향했습니다. 정부는 K반도체의 저력이라고 지켜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묻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1년을 단축했는가를. 하이브리드 본딩은 칩과 칩을 구리 범프 없이 직접 붙이는 기술입니다. 기존 TCB 방식보다 접합 면적이 10배 이상 늘어나고 전력 효율은 30% 개선되며 발열은 20% 감소합니다. 문제는 정밀도입니다. 칩과 칩의 정렬, 오차 허용치가 50나노미터 이하, 머리카락 굵기의 2000분의 1 수준입니다. 0.001도의 온도 변화에도 접합이 실패합니다. 이 공정을 안정화하려면 최소 2만 회 이상의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반도체 업계 표준 일정으로는 18개월이 걸립니다. 삼성은 이것을 8개월 만에 해냈습니다. 어떻게? 2024년 4월부터 평택 3라인은 3교대 체제를 넘어섰습니다. 공식적으로는 3교대지만 실제로는 인원이 겹쳐서 배치됐습니다. 한 조가 퇴근할 시간에 다음 조가 이미 들어와 있는 구조. 이유는 단 하나. 인수인계 시간을 없애기 위해서였습니다. 설비 가동률은 97%를 넘었습니다. 업계 평균이 82%입니다. 97%는 설비를 세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점검도, 교정도, 예방 정비도 최소화한다는 의미입니다. 엔지니어들은 설비가 멈추는 순간을 기회라고 불렀습니다. 설비가 고장 나야 잠깐 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4년 7월 하이브리드 본딩 공정 책임자가 한 명 교체됐습니다.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업무 복귀는 3개월 뒤였습니다. 그 사이 그의 업무는 팀원 6명이 나눠서 처리했습니다. 6명의 근무 시간이 각각 30% 늘었습니다. 언론은 이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9월, 테스트 일정이 다시 앞당겨졌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3주 빠른 일정. 엔지니어들은 주말 근무를 요청받았습니다. 요청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거절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한 엔지니어는 익명 커뮤니티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면 회사가 살고 실패하면 우리가 잘린다. 선택지는 없다. 10월 말 첫 번째 엔지니어링 샘플이 나왔습니다. 불량률 8%, 목표는 5% 이하. 실패했습니다. 팀 전체가 소집됐습니다. 원인 분석 회의가 48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중간에 식사 시간은 있었지만 퇴근은 없었습니다. 회의실 옆 휴게실에 간이 침대가 설치됐습니다. 11월 중순 두 번째 샘플이 나왔습니다. 불량률 4.2%,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양산 준비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HBM사 양산 라인 구축에는 최소 3개월이 필요합니다. 삼성은 이것을 6주 만에 끝냈습니다. 설비 반입, 배선 작업, 클린룸 환경 조성, 인력 배치까지 어떻게 6주 만에 끝냈을까요? 설비 반입은 24시간 진행됐습니다. 야간 반입이 금지된 구역에서도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인근 주민 민원이 들어왔지만 지자체는 묵인했습니다. 반도체는 국가 전략 산업이니까. 배선 작업은 이틀에 한 번씩 인력이 교체됐습니다. 한 협력업체 직원은 12일 동안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평택 근처 모텔에 묵으며 출퇴근했습니다. 회사가 모텔비를 지원했습니다. 그것이 합법적 배려로 기록됐습니다. 12월 첫째 주, 양산 라인 가동이 시작됐습니다. 초기 수율은 62%, 목표는 75%. 1월 둘째 주, 수율이 78%에 도달했습니다. 삼성은 이것을 기술 혁신의 결과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딩, 공정 자동화 시스템 고도화, AI 기반 불량 예측 모델 적용, 엔지니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모두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같은 기간 평택 3라인 소속 인력의 평균 근무 시간은 주 58시간이었습니다. 법정 근로시간 상한은 주 52시간입니다. 초과 근무는 자발적 동해로 처리됐습니다. 한 설비 유지보수 팀원은 지난 3개월 동안 휴일 근무를 16회 했습니다. 토요일 12회, 일요일 4회, 주말이 사라진 겁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르면 노사합의 시 주 12시간까지 연장 근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합의했습니다. 합의라는 단어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회사가 제시한 조건은 이랬습니다. HBM사 양산 성공 시 성과급 200% 지급. 단, 목표 일정 준수 조건. 목표 일정은 2025년 1월 15일이었습니다. 오늘이 1월 14일입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왜 현장은 조용할까요? 1월 13일 오후 11시 평택 3라인 한 회의실. HBM사 양산 TF팀 마지막 회의가 열렸습니다. 안건은 단 하나. HBM 5개발 일정 논의. HBM5는 2027년 양산 목표 기술입니다. 업계 예상 일정으로는 2026년 말 샘플 출하. 삼성의 목표는 2025년 4분기 샘플 출하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한 엔지니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팀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회의는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평택 3라인에는 새로운 공지가 붙었습니다. HBM 5개발 TF 인력 모집 공고. 우대사항 HBM사 프로젝트 참여 경력자. 지원자는 없었습니다. 삼성이 하이브리드 본딩에 성공한 것은 사실입니다. HBM사 양산 준비를 완료한 것도 사실입니다. 기술 격차를 단번에 뒤집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실도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삼성전자 DS 부문 직원 이직률은 전년 대비 23% 증가했습니다. 평택 사업장 이직률은 31% 증가했습니다. 특히 경력 5에서 10년 차 엔지니어 이직률은 47% 증가했습니다. 이직 사유 1순위는 업무 강도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같은 기간 이직률이 12% 증가했습니다. 마이크론 한국법인은 8% 증가, 삼성의 절반 이하입니다. 그럼에도 삼성은 인력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이직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뽑으면 됩니다. 반도체 업계는 여전히 취업 선호도 1순위입니다. 들어오고 싶은 사람은 많습니다. 문제는 나가는 사람들이 왜 나가는가입니다. 한 전직 삼성 엔지니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은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을 쓸 체력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재 외국계 반도체 장비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연봉은 30% 줄었습니다. 하지만 주말에는 쉽니다. 이것은 개인의 선택 문제일까요? 2024년 기준 한국 반도체 산업 종사자는 약 34만 명입니다. 이 중 설계공정 연구 인력은 약 12만 명, 경력 10년 이상은 그 중 18%, 약 2만 1천 명입니다. 지난 3년간 이들 중 6,800명이 업계를 떠났습니다. 연평균 2,200명, 한 해에 고급 인력 10%가 증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일부는 외국계 기업으로 갔습니다. TSMC, 인텔, ASML, 도쿄일렉트론. 일부는 아예 업종을 바꿨습니다. IT, 금융, 컨설팅. 일부는 그냥 쉬고 있습니다. 마지막 유형이 가장 위험합니다. 반도체 기술은 6개월만 손을 놓으면 감각이 둔해집니다. 1년이 지나면 현장 복귀가 어렵습니다. 2년이 지나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기술은 축적되지만 사람은 소진됩니다. 삼성의 하이브리드 본딩 성공은 속도, 경쟁의 승리였습니다. SK하이닉스보다 빠르게, TSMC보다 먼저, 엔비디아가 원하는 시점에 맞춰서. 그런데 그 속도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동화 시스템? 맞습니다. AI 예측 모델? 맞습니다. 공정 혁신?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1년을 단축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는 사람이 메웠습니다. 더 오래 일하고, 더 빨리 판단하고, 더 많이 견디는 방식으로. 이것은 지속 가능할까요? HBM사 이후에는 HBM5가 옵니다. HBM5 이후에는 HBM6가 옵니다. 반도체 기술은 멈추지 않습니다. 무어의 법칙은 여전히 작동합니다. 18개월마다 성능이 2배가 됩니다. 그 말은 18개월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경쟁사는 느슨해지지 않습니다. SK하이닉스는 HBM 내 개발에 3조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TSMC는 첨단 패키징 기술에 5년간 10조 원을 쏟아붓습니다. 인텔은 미국 정부 보조금 200억 달러를 받아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삼성도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추는 순간 추월당합니다. 그럼 삼성은 계속 같은 방식으로 갈까요? 공식적으로는 아니라고 할 겁니다. 우리는 인력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추구합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존중합니다. 실제로는 2025년 1월 현재 평택 3라인 HBM5 개발 TF는 인력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지원자가 부족합니다. 회사는 순환 보직 형태로 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순환이라는 이름의 강제 배치. 한 인사팀 관계자는 익명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HBM 프로젝트가 경력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지금은 깊이 보직이 됐습니다. 왜일까요? 성공의 대가를 개인이 치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이 HBM사에서 성공한 것은 회사의 기술력과 투자 덕분입니다. 하지만 그 성공을 일정 내에 완성한 것은 사람들의 시간과 건강을 담보로 한 결과입니다. 이 구조는 반복됩니다. 기술 개발 목표가 세워집니다. 일정이 정해집니다. 일정은 늘 타이트합니다. 왜냐하면 경쟁사보다 빨라야 하니까. 그럼 어떻게 달성할까요? 자동화, 투자, 혁신.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면 사람을 더 투입합니다. 사람이 더 오래 일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공하면 이렇게 발표합니다. 우리의 기술력이 증명됐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은 세계 2위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세계 1위. HBM 시장에서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은 95%. 이 성과는 대단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성과를 만든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2024년 한국 반도체 업계 평균 근속 연수는 7.2년입니다. 2020년에는 9.1년이었습니다. 4년 만에 2년이 줄었습니다. 사람들이 더 빨리 떠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남을까요? 떠날 수 없는 사람, 떠나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 아직 떠날 이유를 모르는 사람, 그들이 다음 HBM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언제까지? 삼성의 하이브리드 본딩 성공 뉴스가 나간 날, 평택 3라인 한 엔지니어는 퇴근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에너지 드링크 2개를 샀습니다. 하나는 그날 밤 마실 것이고, 하나는 다음 날 아침 마실 것입니다. 그는 매일 그렇게 삽니다. 그가 만든 기술은 AI 시대를 여는 핵심 부품이 될 것입니다. 전 세계 데이터 센터에 공급될 것입니다. 인류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신의 미래는? 그는 내년에도 같은 일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직 시장에서 자기 이름을 검색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번아웃 상태로 휴직계를 쓰고 있을까요? 우리는 기술의 성공을 축하합니다. 주가를 봅니다. 수출액을 집계합니다. 하지만 그 기술을 만든 사람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삼성의 HBM사 성공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기술적 성취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한국 산업 구조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빠른 것에 익숙합니다. 빨리빨리, 남들보다 먼저, 1등. 그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태우고 있을까요? 기술은 계속 발전합니다. 시장은 계속 커집니다. 경쟁은 계속 치열해집니다. 하지만 사람은 계속 소진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태울 사람이 없어지는 날이 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으로 다음 기술을 만들까요? 평택 3라인은 오늘도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HBM 5개발이 시작됐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오늘도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며 모니터를 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